오직 나를 나로 좋아해주는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 신에 매우 근접한 존재,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 남편이 왔는데 막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부관계가 그러하듯 제 어머니와 와이프의 관계도 편안한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이자 아들로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손드시기 애매하실 테니까 그냥 제 짧은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 편을 들고 아내한테 가서는 엄마 험담을 살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 엄마는 왜 저러냐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돼 우리 엄마가. 자, 만약에 며느리가 오빠 나 엄마 조금 너무 좀 그러신 거 아닌가, 이걸 20의 농도로 했어요. 그럼 아들은 30 이상을 해야 돼요. 나 진짜 다 오기 싫어 엄마고 뭐고. 그럼 이때 와이프분이 오빠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야. 아니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나 고등학교 때부터 저랬어 우리 엄마는. 나는 그래도 우리 집이라도 오기가 싫어. 뭘 그렇게 하냐 말이야. 이렇게 하면 오빠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거나 맞아 오빠 오지 말자 심어 이거. 너희 집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죠? 나 이거 책임 못 지는데 이거. 그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아내분이. 예? 어머니한테 가서는 엄마 진짜 나 진짜 너무 엄마 그래 좀 진짜. 나 진짜 엄마 좀 새 며느리로 갈까? 어때 엄마? 그럼 엄마가 야 그렇게 할 건 아니야. 너는 새끼야 말을 그렇게 하니. 애기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너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왜 저렇게 해? 이래야지. 이거 거꾸로 해보면 진짜 어렵죠. 자기야 어머니는 좀 그러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7 키웠어 애를. 자기야 자기는 그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는 거야. 알았어 이 새끼야. 니네 엄마랑 살아. 뭐하러 나랑 사냐? 내가 슬픈 일을 당했는데 막 이렇게 슬퍼할 수 없어. 근데 나보다 더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시기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놀라는 일에 남이 더 놀래줘야 돼. 내가 기쁜 일에 내가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내 친구가 기뻐해줘야죠. 그래야 그게 내가 기쁨. 이거 인간의 너무 영원한 심리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머리하고 나서 나 진짜 장난 아니게 잘 됐지. 진짜 나 이거 청담동에서 했잖아. 완전 대박이야 이거 지금. 나 정샘물에서 했거든. 막 이렇게 안 된다고요. 야, 좀 이상하지 않냐? 나 진짜 너무 짧지. 이상하지. 장난 아니야. 너 지금 장난 아니야. 언니 진짜 좋아. 머리 커 보이고 너무 좋아 언니. 언니 염색하니까 바야바 같고 너무 좋단 말이야. 언니 저 바위에서 좀 나와봐봐. 이렇게 하면서 언니 너무 좋아. 언니 너무 바야바야. 바야바 알아요? 나이 잡순 분들이 오셨구만요 오늘. 젊은 사람들 바야바 모르는데. 내 기쁨에 나보다 더 기뻐해주고 내 슬픔에 나보다 더 슬퍼해주는 그 사람을 만날 때 나의 슬픔이 딱 진동값에 의해서 잔잔해지고 나의 기쁨은 더 폭발하죠. 그리고 절대 아내가 자기네 집안 식구 욕할 때 동의하시면 안 돼요. 오빠, 우리 막내 얘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난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자기야, 그 왜 처남 욕을 해? 처남 없는 데서? 처남은 딱 보면 애가 괜찮아. 쓸데없는 그 누나가 돼가지고 좀 장인 장모 모르게 돈이라도 좀 줘 이번에. 왜 이렇게 쓸데없이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 욕을 하냐? 애가 괜찮은데. 알아서 다 한다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맞아, 그 새끼는 또라이 같아 좀 내가 보기에. 아니 이 새끼가 돌아가신 장인을 똑같이 닮았더라고 이 새끼가 아주. 자기야 나 객관적이잖아. 나 완전 객관적인 사람이잖아. 나 객관적인 사람이잖아. 객관적 이혼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 절대 아내분이 자기 친정을 험담할 때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계속 의견을 반대로 갖고 가시고 그 아내의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몇 번 테스트 할 거예요.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마귀라고 생각하세요. 마귀라고. 나를 계속 시험에 빠뜨리는구나. 테스트, 또 테스트, 또 테스트. 이 마귀가. 거기에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계속 뭐라고 해도 아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 자기는. 장모님은 지금 잠깐 갱년기 오고 힘들어서 그런 거야 자기야. 자기가 이해해드려. 장모님 같은 사람 없어. 아니 우리 엄마 나 이해가 안. 장모님 같은 분이 없다니까. 우리 엄마는 안 그래. 장모님처럼 그렇게 못해. 마귀를 이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순간은 마귀다. 이 시험에서 나는 지면 안 된다. 계속 와이프 처가 편만. 그리고 뭐 이제 가을 됐는데 자기야 나 좀 많이 쪘지. 마귀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야 지금이 자긴 보기가 좋다니까. 나는 마른 거 되게 싫어해. 자기는 자기 지금 키가 몇이지? 68? 그래서 자기 76이 딱 좋은 거야 지금. 마르면 나이 먹을수록 되게 빈해 보여. 사람 자체가. 좋아. 빼려고 하지 마. 찬송가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영광 할렐루야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구찬송가 388장입니다. 유튜브에서 구찬송가 388장을 들으시고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라요. 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나 이거 보라색 살까 분홍색 살까 할 때 여러분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보라색 좋은데? 그래? 나 분홍색 사야지. 여자는 원래 자기 살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의견 따윈 중요치 않아요. 그럼 왜 물어볼까요? 지 의견을 굳히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할 필요가 없어.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이혼 후 6년째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장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고 버겁네요. 시간이 빨리 가는 일을 하라는 강사님의 영상을 보고 등산도 해보고 책도 읽는데 한 번씩 마음이 공허합니다. 이 계절만 되면 유독 그렇습니다. 빨리 따뜻한 봄이 오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강연 소식 듣고 아이 맡기고 왔습니다. 힘을 좀 주십시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에 인생을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한 번에 인생을 맞춥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이라는 것도 인간관계라는 것도 나도 나에게 그 초점을 못 맞췄는데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발레들을 할 때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발레를 정말 잘하면 군무를 하지 않고 솔리스트로 혼자 춤을 춰요. 이렇게 혼자. 솔리스트라고 해요. 근데 솔리스트가 끝이 아니에요. 솔리스트를 정말 잘하면 시켜주는 게 뭐예요? 프리마? 커피에 타먹는 프리마요? 맞아요. 프리마돈나. 프리마돈나가 아니고 프리마돈나래요. 남자하고 춤을 출 수 있는 여성 무용수. 여자하고 춤을 출 수 있는 남성 무용수. 자, 왜 혼자보다 같이가 어려울까요? 맞아요.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누가 잘 맞춰줘요? 홀로 서길 한 사람만 남에게 잘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홀로 서기도 못했는데 남이랑 같이 살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버겁겠어요. 나는 홀로 서지도 못했는데 남이랑 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면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 날 맞춰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왜요? 서로의 린치도 다르죠. 여성을 올리려면 힘도 있어야죠. 합도 맞아야죠. 한 방에 처음부터 천생연분을 만나시고 천직을 만나신 분들은 진짜 럭키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한 방에 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걸 급급하게 숨기려고 하거나 부인하려고 하거나 아닌 척 하려고 하거나 그러는 데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90%, 95% 이상은 보통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막 천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잘 맞진 않아요. 왜요? 우리가 홀로 서기를 못한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 이별하고 이혼하고 그게 어쩌면 인생사에서 그러니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별을 해라, 이혼을 해라가 아니라 이별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사이가 멀어지고 되고 그런 게 어쩌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빼고는 어쩌면 저는 더 자연 현상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그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닥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인에게 그 너무 비난의 화살을 마구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기 전초전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 번에 화살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소중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내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목표를 이루었지만 허하고 잃은 게 많은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던 그때가 그립지만 더 이상 열정이 생기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하고 우리 같이 이야기 한번 하시죠. 손 한번 드실 수 있어요? 한 2년을 이제 그 목표를 위해서 타지에서 올라왔는데요. 근데 그래도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이렇게 달려올 만한 건 또 아니었던 것 같고 또 막상 열심히 달려왔던 목표가 사라지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번, 우리가 그게 목표였는지 목적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하고 목표하고 다르죠. 제 생각에 목적은 약간 소프트웨어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요. 누군가의 삶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성악가로 치면 성악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싶었어요. 마음에 사람들의 감동. 왜냐하면 제가 감동이 너무 필요했나 봐요. 내 인생이 변하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너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안타깝지만 저는 노래를 잘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내 노래 듣는 걸 안 좋아해. 그래서 알았어요. 그 놔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왜요? 20년 가까이 돈을 억 단위로 썼으니까. 시간도 보냈고. 근데 여러분, 아니면 놔주세요. 인간이 언제 자유로울 수 있냐면 돈이 많아서 자유로워진 게 아니고요. 인간은 집착을 놓을 때 자유로워지는 거래요. 그러면 자유란 뭐죠? 제가 보기엔 생명력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더 생명력 있는 상태로 가기 위한 우리의 재세팅 값이라고 생각해요. 왜? 인간의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한정된 시간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사는 게 좋다고 봐요. 이 얘기는 제가 하고도 놀랍네요. 별 내용 안 같지만,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노래를 잡고 있었어요. 자존심으로. 안 놔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잡고 있는 게 있다면 좀 놔주세요. 목적을 잃어도 괜찮다. 목적을 잃었다고 본인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미션 의식,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못 맞추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너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요. 최근에는 누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냐면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오직 나를 나로 좋아해주는 신에 매우 근접한 존재래요.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 세레모니. 집에 갈 때마다 막.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 남편이 왔는데 막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집에 갈 때마다 와이프가 나와서 막 그래서 요즘에 반려동물 우리가 많이 함께 하는 거래요. 나의 효용성보다 내 존재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환영해 주는 존재. 인간에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 삶은 찾아올 거야. 나 취직하면 진짜 내 인생 될 거야. 나 어른이 되면 내 인생이 될 거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애가 안 생겨. 나 애만 생기면 나 진짜 좋을 것 같아. 막 내 인생 진짜 더 바랄 것도 없어. 나 진짜 시어머니만 돌아가시면 나 진짜 너무 내 인생 진짜.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또 그런 바람을 가지면 또 시어머니가 안 돌아가셔. 희한하. 무병장수. 며느리가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시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아요. 희한해요. 우주의 법칙.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 말고 더 강력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라고. 응?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 저는 저도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게 열심히 해. 이거 하고 잘해. 그리고 최악은 내가 너 믿는다. 그 말처럼 부담되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 믿는다. 난 저 사람의 믿음에 반한 행동을 벌써 했는데. 그럼 착한 애들은 연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난 네가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난 네 편이야. 우리 딸, 엄마는 네가 엄마 마음에 다 차지 않아도 엄마는 네 편이야. 난 너 편이고 난 널 좋아해.
인간이 언제 조금 더 좋아질까요? 잘하라고 할 때, 열심히 하라고 할 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온전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수용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내가 잘하지도 않았는데 삶이, 저 사람이 날 수용해 주는구나. 내 모습 그대로. 그러면 좀 힘들 때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2년 동안 애썼으니까 좀 앉아있다 가면 돼. 우리에겐 실업급여라는 게 있어요. 아니, 제도에도 그런 게 있어. 삶에도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창호가 20년 쎄 빠지게 했으니까 너 좀 자빠져서 가. 괜찮아. 근데 이 갱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불안하죠? 야, 그러면 좀 어떠냐? 그러면 이대로 그냥 이렇게 인생 조용히 페이드아웃 하자. 그래도 네 시간이다. 하늘이 선물하고 부모가 선물한. 그래서 전 대한민국에 잘, 열심히, 그리고 남들 하는 것만큼 엄마가 많은 거 바라니?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해! 남들 결혼할 때 해, 너도. 남들 이혼하는데 넌 왜 안 하니? 예를 들어. 그럼 우리는 왜 남들 하는 만큼 하라고 하냐고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때가 있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의 때가 있고 전 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어그르는 행위가 뭘까요? 남들의 시간대에 우리 시간대를 맞출 때. 이 지구 안에도 동시에 다양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절대적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겠습니까? 언제가 그때냐? 내가 세상을 알고 싶고 호기심 있어 할 때가 자기의 때입니다. 근데 언제 그때가 오죠? 우리를 좀 인정해 줄 때. 그때 비로소 자기의 때가 오겠죠. 너무 그거를 세상의 때에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30에 할 수도 있고 40에 할 수도 있고 50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보다 중요한 건 홀로서기와 사랑하기지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하지만 정말 큰 이유는 없는 돈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건강한 홀로서기와 건강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를 핑계로 우리는 못 넘어가는 거죠. 정말 좋은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아주 최소한의 걸로도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유학을 못 갔거든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뉴요크로. 시애틀 말고요. 시애틀에는 밤에 여행 가고 싶고 뉴욕 중앙공원에서 완전 조깅 같은 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나이키 신고 에어팟 꽂고 막 헬로. 결국 유학 못 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영어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 갔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학을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돈 없고 영어 못하는 것보다 작아서 못 갔더라고요. 자기의 때가 있으니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그게 일그러진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김이 다르듯이 우리는 다 우리의 때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미 선생님은 잘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뭘 막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패밀리즘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가족.
가족을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전 요즘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남편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끝은 공황장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예의를 지키려 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의를 지키고 매너 있게 말하고 행동하자. 내가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내 매너 없는 말인가 행동인가? 예의와 매너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다.